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21대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강원도 정치권은 1년 뒤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합니다.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여전한 보수 우세를 확인했지만 표차가 눈에 띄게 줄어들어 여야 모두 승리를 위한 셈법 마련에 나설 전망입니다. 박은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제21대 대선에서 강원도는 여전한 보수색을 확인했지만 표차는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도내 모든 시군에서 앞서며 이재명 후보를 12만 5천여 표 차로 크게 이겼는데 이번 21대 대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춘천 원주에서 이겼고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보다 3만 5천여 표를 더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강원도 표심이나 정치 지형에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기보다는 내란 사태를 겪고 선거가 치러지면서 투표율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년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로 기대만큼 변화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까다로운 시험이 될 전망입니다. 조금이라도 보수 표심에 영향을 주는 자극하는 그런 요소가 나오면 바로 돌아올 거라고 난 봐요. 왜 그러냐? 강원도는 어쨌든 노령화가 빨리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 등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워 지역 현안을 챙기고 승기를 이어간다는 전략입니다. 허영, 송기현 두 여당 의원이 중도층이 많은 춘천 원주에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고 동해안에서도 지역위원장의 활동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란과 탄핵, 대선 패배까지 이어진 내홍을 정리하고 보수 진영을 재정비해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6명의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권성동,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인사들의 당내 입지 변화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이후 3개월 만에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 대부분 보수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의 승기가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국민의힘의 정권 견제론이 힘을 얻을지 예측이 쉽지 않은 가운데 여야 모두 민심을 얻기 위한 셈법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릉과 속초, 동해 등 동해안 시군마다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이 개최됐습니다. 강릉시는 경포대 충원탑에서 김홍규 강릉시장과 최익순 시의장 등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념식이 열렸고 속초시 도문동 충원탑에서도 이병선 속초시장의 추념사 등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시 천곡동 현충탑과 삼척시 남양동 보훈공원에서도 추념식이 엄숙히 진행됐고 태백시 연화산 충원탑, 정선군 신월리 충원탑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진행됐습니다. 고성군 와우산 충원탑과 양양군 현상공원에서는 헌화 및 분향, 추념사 등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순국선열들의 희생을 기리는 현충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독립운동을 이끈 의병장들의 유적지 가운데 100년이 넘도록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유산으로 지정받기조차 어려운 곳들이 있습니다. 방치된 유적지를 김준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청평사 3층 석탑으로 향하는 오르막길. 중간쯤 오르자 암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조선 말기 독립운동가 민긍호 의병장의 이름이 보입니다. 1908년 2월 순국 직전까지 100번이 넘는 전투에 앞장선 독립 영웅입니다. 독립운동가인 민긍호 의병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암석인데요. 나뭇잎에 덮여 발견조차 어렵고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해 이끼까지 껴있는 상태입니다. 이 글자는 민 의병장이 전투 승리를 기원하기 위해 새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 의병장의 활약상을 알 수 있는 역사적 사료일 수 있지만 이끼와 낙엽에 가려진 채 글자마저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전투 직전에 행운을 비는 이 행위였었다면 민궁의 전투 지역 범위가 더 확장되는 게 맞는 거죠. 저희 해독 결과를 나중에 이제 기다려 주시면 저희가 그 결과를 발표하고 정식으로 국가보훈부 같은 곳에 정보 수정을 요청드려 볼 생각입니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선생이 거주했던 춘천 발산리 집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집터를 물려받은 친인척이 춘천시의 보수와 관리를 요청했지만 사유지라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그 사이 집터는 대들보가 부서져 천장을 위태롭게 받치고 있고
외벽 곳곳도 갈라졌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광복회까지 나서 방치된 의병장 유적지의 관리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시청이나 도청이나 좀 장기간 그 지원책을 마련해 줘가지고서는 장기간 그러니까 광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투사들의 유적지 관리가 부실한 사이 이들을 기리는 현충일은 어느덧 70주년을 맞았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온대성 해조류 모자반은 제주도에서 많이 먹는 몸국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강원 앞바다에도 제법 서식하고 있는데 강원도가 참 모자반을 인공으로 배양하고 바다에 이식하는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언더더시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 양양의 천년고찰 낙산사 앞바다, 바닷속에 들어간 취재 기자의 눈앞에 해조류 숲이 펼쳐집니다. 이 가운데 1m 넘게 우뚝 솟은 것부터 좌우로 넓게 펼쳐진 갈색 해조류들이 보입니다. 온대성 해조류인 모자반입니다. 그동안 제주도나 남해에서 많이 자랐는데 강원 바다에도 서식 개체가 늘고 있습니다. 모자반 주변에는 다양한 어류가 서식합니다. 이날 쫄복이라 불리우는 복섬 치어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자반은 연안 바다에서 그 생물 개체가 큰 해조류라서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 사람이 사는 공간처럼 여러 가지 어패류들이 사는 서식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원도는 모자반 가운데 몸국 같은 식용재료로 쓰이는 참 모자반 배양 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강원 고성 등의 참 모자반에서 채취한 종자를 실내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총 길이 1,300m의 실에 종자를 촘촘하게 부착해 각 개체마다 10cm씩 배양하는 게 목표입니다. 6월 달에서 10월 달까지 해서 양성된 모자반을 바다 안반이나 인공호초에 이렇게 감아서 생태적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참 모자반으로 바다숲을 조성하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조류 숲 1헥타르를 조성하면 연간 3.4톤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데 이는 같은 면적 30년생 소나무 숲의 약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강원도는 참 모자반 증식 사업을 오는 2029년까지 5년 동안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합성대마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이 최소 9차례 대마 매매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제출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이 의원 아들은 지난해 10월 27일부터 지인들과 렌터카를 타고 액상 대마 매매를 시도했고 2차례 확보에 성공해 대마를 흡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씨와 지인들은 가상화폐 이전 대행업체 계좌를 통해 판매상에 돈을 보낸 뒤 이른바 좌표로 불리는 주소를 제공받아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대마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가 지난 3월 도내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모 지역위원장은 지난 2018년 지방의원 재임 당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아직 기소하지 않았고 수사를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지역위원장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했으며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라벤더 개화 절정 시기를 맞아 고성과 동해에서 라벤더 축제가 열립니다. 고성에서는 오는 25일까지 제18회 한입함 라벤더 축제가 열려 라벤더 정원을 감상하며 라벤더 향수 추출 시연과 아로마 스프레이 만들기, 라벤더 모종 심기 등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고 지역 예술팀의 공연도 함께 펼쳐집니다. 석회석 폐광지에 조성된 동해 무릉 변류천지에서는 오는 14일부터 22일까지 에메랄드빛 호수 주변에 조성된 2만 제곱미터 규모의 라벤더 정원을 감상할 수 있고
조명이 더해지는 야간 개장은 오후 10시까지 이어집니다. 6년 만에 돌아온 고성 저도 대문어 축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대진항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저도 대문어 축제는 2019년까지 개최한 뒤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며 저도어장 가까이 가기 체험과 문어 판화 체험, 문어 퀴즈 배틀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채워졌습니다. 고성 연안에서 잡은 대문어를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먹거리 부스에는 대진 연승협회와 대진 자망협회, 현내면 부녀회가 참여해 당일 채취한 신선한 대문어와 해산물을 판매합니다. 장거리 사이클 경주 대회인 그라폰도 대회가 내일 삼척 지역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2,000명의 사이클 동호인들이 참가해 남녀 로드 사이클과 로드 MDP, MTB, 개인 독주 부문으로 나눠 경주를 펼칩니다. 사이클 경주는 삼척 근덕에서 노곡과 가곡, 원덕 지역에 이르는 장거리 구간에서 진행돼 해당 구간에서 교통이 부분 통제될 예정입니다. 속초와 고성, 양양 등 강원 북부 동해안과 북부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새벽까지 북부 동해안에 순간풍속 시속 55km, 산지에는 순간풍속 시속 70km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일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강원도가 봄철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되는 영농 부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강원도는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와 줄기, 가지 등의 부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지 않고 파쇄한 뒤 토양에 다시 뿌리는 내용의 강원특별자치도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5일자로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단을 꾸려 지원하고 불법 소각 금지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영농부산물 활용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